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이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조사 후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메모가 지금 공개가 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인 측 변호사는 특검팀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은 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 회유, 압박, 유도신문, 반복신문, 심야조사로 심한 모멸감을 주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 부인해도 계속 자백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고, 아무런 힘없는 고인은 수사관이 강요하는 대로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조서에 지장을 찍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자, 저 메모를 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그 조사 직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보고 계십니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 또 이 강업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도장 찍으라고 강요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래 계셨는데 메모를 보시면 그 내용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저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의 필체가 맞고 본인의 경험과 느낌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메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부분에 관련된 이제 해석 관련돼서 특검이 여러 가지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것도 주장을 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분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미 공공지구 관련된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 기업이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수사가 있었고요. 예. 두 가지 그 해당 공무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등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별도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수사를 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수사를 했다는 부분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은 들어요. 네. 제 경험상 저 부분 관련돼서 이거 보통 수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술조사나 피신조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정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뒤에 치고 또 정리하고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수사검사가 본인은 이거는 적법한 수사였다고 주장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분이 저렇게 압박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사의 어떤 태도나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게 진술 녹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술 녹화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의 말이 맞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녹화가 돼 있지 않다면 저 유서의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도 그 진술 녹화를 공개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글쎄요, 저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공무원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의 앞선 진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계속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작성한 어떤 메모의 내용과 같이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네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가 불법이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10시경에, 오전에 10시경에 수사를 시작해서 저녁에 야간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고 늦게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사 열람까지 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고, 내용적으로 그러면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유도했느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게 일단 특검의 입장이고요. 뭐 진술 녹화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작성된 조서, 본인이 사인한 조서가 있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후 기소돼서 재판에 이 기록들이 현출이 되면 실제 허위 진술에 대한 요구와 허위 자백 요구, 압박이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진술 조서든 피신 조서든 그 조서의 내용과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된 게 몇 장인지를 보면 실제 10시부터 새벽까지 했으면 상당한 분량이 작성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분량이 적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나 수사관이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문답을 막 주고받아 놓고 정리시키고 나서 조서에 기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그럴 부분은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게 수사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분량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일단 그 아까 윤기찬 변호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논란이 커지니까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면서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 이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이제 배웅을 하는 등 고압적 태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에서는 압박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아까 조기현 변호사도 얘기하죠. 법적 절차는 밟았다라는 얘기는 해주시는데 이현정 위원께 뭐 이런 경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 우선 이분이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미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일단 수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예전에 그 관련된 공직 관련된 이제 보상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이 심했다는 거죠. 이분의 어떤 그 메모를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구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었다. 즉 언어 자체고 수사관의 언어 자체도 네. 굉장히 강압성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면서 결국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강한 압박에 대한 회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어떤 자신의 어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한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분이 뭐 지금 특검에 설명하는 것처럼 아니 전혀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이런 식의 글을 남기고 했을까? 이분이 이제 거의 원래 나이가 57이고 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쭉 열심히 해왔고 본인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자괴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의 어떤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압박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왜 그러면 이 사실은 본인이 이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 수사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을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사를 강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폭력적이라고 직격을 하면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맹 비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의 칼은 국민의힘을 지나 결국 국민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사 종료 시각 또 CCTV 조사 녹화 파일 이거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양태정 변호사께서는 보시기에 이거 진상 규명은 글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정확하고 하겠습니까? 일단 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고인의 죽음은 정말 이제 애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피의자로서 수사를 참여를 하면 저도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여러 번 해봤지만 네. 그 받는 압박감과 중압감은 상당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뭐 인권 침해라든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뭐 고인께서 돌아가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규명은 필요한 생각을 하고요. 네. 전 다만 이것 때문에 뭐 이 특검 자체의 뭐 필요성이나 특검 수사의 명분 같은 거를 공격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의 정쟁을 이용한 태도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하나 더 좀 특이점은 이 김건희 특검은 얼마 전에 여기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우리 그 원래 들어갔던 검찰을 복귀시켜 달라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청을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성명을 민중기 특검이 내어달라 이런 이제 집단 성명을 냈던 그런 이제 특검인데 네네. 사실 오히려 검사가 사실 인권의 수호자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명 중이나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집단 성명을 낼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건희 특검 현재 14명을 이제 구속을 하고 11명을 기소를 했는데 상당수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김건희가 없다. 이거 완전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양태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우선 이 김건희 특검의 최종적인 이제 그걸 기소를 해서 처벌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재판을 받게 해야 될 대상은 김건희 전 이제 그 대통령 배우자가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주요 참고인이나 주요 피의자들을 먼저 기소를 하고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라든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파견된 검사들의 뭐 집단 반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민중기 특검이나 내부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좀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쭉 뒤로 좀 되돌아보면 지난 7월이었어요. 이 김건희 특검의 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상이었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 숨진 채 발견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판사의 저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지 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수사권을 좀 줄였다가 지금은 아예 폐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특별검사도 검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은 인권 감수성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주문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사실상 이걸 방조하는 듯한 느낌, 애써 응원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가져서는 안 될 태도예요. 예. 특별검사가 특별한 게 완전히 특별하기 때문에 무활하다 특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안 자체가 좁고 사안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예. 일반 검찰청으로 하여금 수사하지 않고 요 사안에 대한 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보다 권한이 줄어야 되는 거죠. 더 인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최호 전 그 당협위원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물론 당시 특검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했고 그다음에 양평 공무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 측 입장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뭐 조사를 해보고 나서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뭔가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발표 내용에도 예. 우리가 이런 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만 그냥 발표가 됐죠. 이거는 약간 1980년대의 수사기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심히 우려스럽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나 이 관련자 이 억제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수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는 것은 기본 일의 전제고 이런 메시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쟁이다. 글쎄요. 인권에 대해서 이런 인권 탄압을 받은 분, 예. 인권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받거나 강압을 받은 분, 그렇게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예. 이걸 저희가 사실관계를 밝히자라고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정쟁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건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조금 인권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서 절차 같은 걸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이런 극단적 선택이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죠. 그건 예.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내용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데 절차가 지켜졌고 실제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주변을 압수수색한다거나 없는 내용을 계속 진술을 강요한다거나 허위 자백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서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나 참고인의 선택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 자체를 뭐 특검의 폭주, 정치 검찰의 칼춤 이런 방식으로까지 매도할 일인가? 지금 더 나가서 국민의힘은 3특검 전체 수사 자체의 명분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해야 될 것을 수사하고 밝히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그렇죠. 전체를 예.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실제 직업 공무원들 이루어진 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공무원들은 수사 매뉴얼이 있고 늘 해왔던 그 기조가 있어요. 근데 특검은 사실 원래는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임되고 또 응원을 받고 부채질을 받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특검 범위 이거 넓혀주세요. 그럼 법안 바로 통과시켜주잖아요. 아. 그다음에 특검 기간 늘려주세요. 특검 인원 부족합니다.
보태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법안 통과시켜주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특검의 수사 기조가 혹시나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돼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의 대상이 전 정부 인사들에서 뭔가 끄집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어떤 수사 방식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아하. 그걸 자제시켜줘야 되는 건 정치권의 의무죠. 예. 지금 언급해 주신 거 이현정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인권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검사의 일인데 지금 특검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특검은 핀셋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3대 특검을 보면 사실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보면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딱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 김건희 특검도 원래 16가지의 수사가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 하나 더 붙였냐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은하나 형사소송 보면은 분리박연이 안 됩니다. 네. 자, 어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 특검에는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된 3대 특검이 검사 120명입니다. 사실 검찰청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수사 기간도 무한정 더 늘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 권한을 주다 보니 사실은 특검이 지금 어떤 밝혀진 수사,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와 관련지 전혀 없는 IMS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은 아. 경찰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그렇게 새롭게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는 걸 밝혀지면 그 사건은 그냥 경찰로 넘기나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특검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저는 결국 이렇게 무리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특검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수사 과잉의 어떤 효과가 결국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핀셋으로 그 부분에 집중돼야 할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폐해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 월요일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고인 측 변호사는 고인의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다면서 다음 주에 특검에 조서 열람을 신청한 뒤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만약에 조서를 통해서 메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글쎄요, 양태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저게 그럼 법 적용은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제 뭐 특검과 특검 수사관이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뭐 가혹행위가 있었거나 예. 뭐 이제 뭐 진술 자백 진술 강요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특히나 이 고인께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이제 만약에 그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짓 자백 같은 게 적혀 있다는 것을 그 빌미로 해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걸 아마 혐의로 들어서 그 뭐 고소나 고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특검 같은 경우 이제 뭐 파견되어 있는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법 전문가들, 그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서 나가 있었던 만큼 사실 이제 뭐 절차는 뭐 충분히 지켰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좀 이제 선을 넘어서는 이제 압박이라든가 근데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압박 수사라든가 압박 이제 질의 같은 게 뭐 오갈 수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 점에 과연 이제 법을 넘어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는 그러면 특검인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뭐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예. 이제 경찰이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특검에 대한 고발에 대한 수사는 아마 경찰이 하게 될 텐데, 근데 실제로 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서야 실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특검 수사 도중인데 뭐 특별검사나 특별 뭐 검사 뭐 수사관들에 대해서 바로 뭐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을 노릇일 테니까 예. 아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상당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것도 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근데 만약에 저 부분이 신빙성이 있어서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해당 피고발자는 수사를 담당하면 안 되죠. 이건 독직 관련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당장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사실 특검의 특별검사는 자체 조사해가지고 그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는 그분을 수사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못 견딜 정도로 해서 돌아가실 정도 그런 선택을 하신 그런 사안인데 지금 그 해당 수사관이나 해당 검사를 그대로 수사에 지내둔다? 저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검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